네,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께서 처음 언급하신 엑스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엑스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서 찍어내길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닭 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될 추미애 장관이 꽝 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의아합니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당은 오늘 대외협력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모십니다. 우리 당의 당세가 늘어나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의 입당이 이어질 것을 보입니다. 그 과정을 순조롭게 관리하는 역할로 4선의 권영세 국회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당대표의 입장에서 공정한 대선 경선을 보장하기 위해 당 밖의 대선 주자와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저를 대신해서 당 밖의 대선 주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그들을 당으로 안내하는 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은 정병국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당 안팎의 인물들과 두루 소통하는 분으로 앞으로 우리 당의 지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사 영입과 함께 특히 개혁적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탈진보 전문가 블록의 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이고 한 분 한 분 구체적인 역할을 담임하실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상산사호와 같은 분들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지털 정당 위원장은 이영 국회의원을 다시 모셨습니다. IT 전문가로 디지털 정당화에 대한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신속하게 디지털 정당화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사위에서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초조사는 된 것이다라는 희한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여기 보시면요. 특정 사건을 입건 및 수사 착수함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 등이 있다고만 되풀이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등자에 유념을 해달라. 이런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수사차수 전 단계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서특필될까 봐라는 황당한 답변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수처의 심각한 이중잣대와 편향된 태도입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 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 처장은 반성적 고려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선이 9개월가량 앞으로 남았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를 이렇게 부실하게 입건하고 부실하게 수사 착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다니는 엑스파일을 제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이광철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엑스파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십시오. 또 만약에 엑스파일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도 윤석열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 이것 스스로 문재인 정권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는 것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불법적 만행으로 정권보위부가 출범하면서 그 패단은 출범 단계에서부터 예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중립적인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눈 크게 뜨고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과 당원이 지도부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정치 혁신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아울러야 됩니다.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도부 출범과 함께 처리해야 할 각종 시급한 일을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정교하게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 일방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나의 방식 옳다는 주장이 나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현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탁현민으로 시작해서 탁현민으로 끝난 정상회의 논란, 오늘 또 한번 불거졌습니다. 끊임없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이른바 B컷 그리고 암호명을 청와대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에 올리는 행위,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없습니다. 이미 문 정권 출범 당시에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한 업체가 대통령 참석 행사를 수주해서 논란이 크게 된 적도 있습니다. 탁 비서관이 개인 계정을 이용해서 암호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 사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탁 비서관의 그간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아드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부 국가지원금 6,900만 원을 수령해서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3천만 원,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긴급 피해 지원금이라는 돈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고, 그에 이어서 올 초에 또 이렇게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력을 자랑하는 문준용 씨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굉장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해 유영민 그 비서실장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건의해서 또 임명하도록 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공직 기강 또 친인척에 대한 어떤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문준용 씨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많은 자료를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문준용 씨가 직접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를 했다라는 영상 자료입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문준용 씨가 본인의 글에서 밝힌 대로 102명의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으로 확정됐고, 이 중에 30명이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습니다. 여기에 관여된 심사위원 7분은요.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요.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등 민간 기업과 재단에 속해 있는 또 문화예술체육계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문준용 씨의 이를테면 지원서 오늘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오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올해 국감에 이어지기까지 대통령 아들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아간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포기한 것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의 우리 그 영토 갈등으로 아주 그 오랫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린 일본 지도에 지난 28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다시 하면서 이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부가 IOC 서한을 보냈습니다. IOC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IOC가 바흐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저희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실국장 명의의 답을 주면서 격을 낮춰서 사실상 저희의 요구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이렇게 또 답변을 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어떤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러한 결정 IOC 입장 배경에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정부가 그 밀실에서 합의했던 어떤 사항 때문에 IOC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요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IOC에 어떤 서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없다고 이제 입장을 보였고요. 저희가 그 기사 중에서 언론 보도 중에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 과정에서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포함한 합의 그 문서를 서명한 기사가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도 문체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IOC에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합의에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계 그리고 문화계 담당자가 누구라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직접 서명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도를 여태까지 수호하는 척만 하고 과거 죽창을 들고 일본과 싸우자 반일 정서를 부추겼던 그런 여러 행태와는 달리 사실상 일본 정부의 그 독도를 표기를 빼라 혹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주장에 앞서서 굴복했고 그것이 이른바 우리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명분을 깔아주진 않았는지 독도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찾아보고 또 여기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기간 동안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작해서 보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송영길 X파일 문제로 엄청나게 정가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도 전과가 여러 번 있습니다. 성공한 공작은 이른바 김대업 공작입니다. 그리고 전혀 성공하지 못한 공약은 아마 생태탕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력 대권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엉터리 같은 정보를 유통하고 그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버릇은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서 집권하기 위한 가장 유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비록 현재 우리 당의 후보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당외의 대선 주자 또는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모두 야권의 후보라고 판단하고 우리 당이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일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도 잠재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당이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것이고 또한 그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우리 당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선 전략에는 막대한 차질이 벌어지고 대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하고 반대로 야권 단일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또는 야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공격은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그 사태에서 등장한 이 장성철 소장의 경우에도 사실 야권 주요 인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 비전 전략실 소속 전략위원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취임하고 나서 비전 전략실이 지금 유지되지 않아서 위원들로서도 자연스럽게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의 주요한 비전 전략을 담당하던 분이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공경에 빠뜨린 일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 당은 아직 입당하지 않았으니 입당하면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는 우리 당의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과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싸움을 앞두고는 내부의 적부터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내에서부터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유력 주자들은 우리 당이 나서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애지중지하면서 정치 스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지도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주신 그 정권 교체라는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정권 교체의 핵심인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성철이라는 분이 쓰기에 무척 괴로운 글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을 입수했다며 뜬금없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마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윤석열 엑스파일이 사실인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여의도 정치에 경험했던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마치 엄청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내는 욕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쓰기에 무척 괴로운 글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마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그 무엇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장성철 씨 아군 맞습니까? 진짜 아군이라면 그리고 진정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을 입수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건네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부에게 넘겨주고 대응책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군이겠죠. 또한 실제로 내용이 있을까요? 있었다면 이미 공개가 되었겠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말대로 진짜 엑스파일이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가만두었을까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나 장성철 씨나 그 노리는 의도는 같아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입히고 더 나가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생태탕 시리즈나 이회창 대표에 대한 김대엽 시리즈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 속아서 우리끼리 싸우게 되었겠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X파일이 있다면 빨리 공개하세요. 협박하지 마시고요. 장성철 씨는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그 X파일을 잘 보관해야 할 겁니다. 입수하지 않고도 입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그 내용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말하자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지금 지우고 고소당한 이후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 형사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출처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전당대회 때 연설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간책이나 선전선동에 우리가 속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생태탕 시리즈, 김대엽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급한 자들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급한 수법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힘을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권 교체합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당 후보가 16년 전 생태탕집을 갔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등 네거티브 촌극을 벌이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은 성찰은커녕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논리 정치 공세에 국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공격을 위한 정치 공학적 논쟁은 그만하시고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적 과오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당 청년 정치인들께 말씀드립니다. 꼬투리 잡기 정치 공세는 그만하시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쏟읍시다. 일례로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공약하신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해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에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렸던 인국공 사태에 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원 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이른바 노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은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가 아니라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불공정 문제입니다. 부디 진정성 있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대선 출마를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편가르기식 정치, 민심과 반대로 가는 아시타비식 정치 행보를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국민께 힘이 되는 마지막 정치 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